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신호, 이것만 알아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이겁니다. 첫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둘째,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셋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웃습니다. 축하해, 잘 됐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습니다. 당신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민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준호가 있었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 집안일까지 다 아는 중마고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사업에서 작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민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드디어 됐어. 그 계약 성사됐어. 그런데 준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을 때 민수가 사업 얘기를 꺼내면 준호는 금방 주제를 돌렸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자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요즘 회사에서 정말 죽겠어. 더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민수의 성공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지.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야. 민수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2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수십 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운이라는 한 단어로 치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다른 계약을 따냈을 때 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잘 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축하는커녕 불안을 심어놓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신호.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진심에서 우러나옵니다. 눈빛이 반짝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계단 올라갈수록 자신은 그만큼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운이 좋았다. 원래 집안이 좀 되니까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 이런 말들로 당신의 노력을 부정합니다. 더 나쁜 경우는 당신에게 직접 의심을 심습니다. 그렇게 잘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점점 자신의 성공을 숨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당신의 자신감은 흔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크랩 멘탈리티, 개심리라고 부릅니다. 개들을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발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자기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남이 올라가는 것도 못 보는 거죠. 민수는 고민 끝에 준호와 거리를 뒀습니다. 20년 넘은 우정이었지만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잘 될 때마다 미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신호입니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무슨 일이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 안 풀리는 이유가 항상 남 때문입니다. 회사가 날 알아주지 않아서 승진을 못했어. 배우자가 이해심이 없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 사회가 불공평해서 내가 기회를 못 잡았어.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건 사실이고 환경의 영향도 분명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변명만 있고 행동은 없습니다. 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직장 동료 중에 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잘 안 풀리면 팀장이 제대로 지시를 안 해줘서라고 했고, 실적이 안 나오면 회사가 지원을 안 해줘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지훈도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훈은 성민을 격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지만 성민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회사가 이런데. 지훈은 계속 성민을 도우려 했습니다. 업무 팁도 알려주고 함께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성민은 이거 원래 내 아이디어였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안 되면 지훈이가 내 의견을 제대로 안 들어줘서 이렇게 됐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던 지훈 자신이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민과 점심을 먹으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도 점점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맞아, 이 회사 시스템이 진짜 문제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신호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피해자 의식에 갇힌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당신의 긍정성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당신이 함께 불평할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함께 불평하면 자신의 태도가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인 거야.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말들이 당신의 귓가에 매일 반복되면 당신도 모르게 그 생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니야.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하지만 매일 듣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면 나중에는 실제로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피해자 의식에 갇힌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지우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성민과 거리를 뒀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외에는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6개월 뒤 지우는 승진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성민이와 떨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는 힘든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세상 탓, 남 탓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불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받기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를 구하고 조언을 얻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바쁩니다. 은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지에게는 10년 지기 친구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힘들 때마다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은지가 바쁜 걸 알면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얘기 좀 들어줄래? 은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수진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수진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 아니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은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지가 힘들 때 수진에게 연락하면 반응이 달랐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시간 있을 때 얘기 좀 들어줄래? 그런데 수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은지가 먼저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수진은 듣는 척하다가 5분도 안 돼서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은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만났지? 그 뒤로도 계속이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은지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요. 그런데 은지가 중요한 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 나도 내일이 바빠서. 너 원래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다가 며칠 뒤 수진이 또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나 또 문제 생겼어. 얘기 좀 들어줘. 은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은지는 계속 주기만 했습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감정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당신이 미안, 오늘은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 사이에 그러기야? 나 진짜 힘든데. 감정적으로 압박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마치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줍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만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 뱀파이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계속 한쪽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고민 끝에 수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관계가 좀 일방적인 것 같아.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넌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 수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뭐,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방어적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지는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말했습니다. 수진이 없이 지내니까 제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그 시간에 정말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필요할 때는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곁에 두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의 세 가지 신호. 첫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둘째,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셋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 날 돌아보면 몇 년이 흘러 있고 당신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정도 있고 추억도 있고 의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의 의리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완전히 끊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거리를 두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 주고받는 균형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독이 아닌 빛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 곁에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